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해왕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또 본장 역시나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안에서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떻게 짜드려야 될지 그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2부도 많은 시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는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12시가 좀 안 된 시각입니다. 11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쉬어가는 동안에 시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일단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S&P 조금 더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47%까지 올라가면서 2807.7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도 역시나 장 초반부터 S&P 비교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이었던 만큼 고점은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837.50포인트로 0.8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죠. 유로FX는 이전에 가격대 조금 눌렸었는데 현재 가격대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560달러로 0.52%로 소폭의 좀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도 확인하시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오늘 좀 적네요. 1333.4달러로 0.53% 약보합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4달러 초반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4%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64.07달러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개장을 하고 30분이 지나간 현재 시점인데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유로FX와 그리고 골드, 거기에 크루드 오일까지는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현재 시세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선물을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세 확인하시죠. 자, 일단 어제장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7%가 넘는 하락세 다시 11%에서 14%로 하락폭 확대합니다. 11,90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물에서도 마찬가지고 선물에서도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현선물 쪽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있다라는 점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1부에서도 속보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였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인 해설위원님의 의견 역시 관망이었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65달러를 앞두고 64달러 초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해설위원님이 또 오랜만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관망 들어주셨어요.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지도 하나만 오늘 또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도가 중요하죠. 또 크루드오일에서는. 지도가 이 지도 안 본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네. 제가 자꾸 지도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지도가 보는 이유가 자꾸 누군가 일을 만들어요. 자꾸 일을 만들기 때문에 지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먼저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이게 차트가 왜 안 뜨지?
자, 잠시만요. 네, 그림도 뭐 네. 같이 보여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먼저 차트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크루드를 보시면 현재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시추공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일단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시추공수가 결국 늘어났죠.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밀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거래량이 활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아주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우에는 좀 밀렸다. 이미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망을 좀 얘기를 한 거고, 만약 안 밀렸으면 저는 매도를 했을 텐데, 근데 심정적으로 좀 매도 지금 많이 가파리가 올라온 면이 있고 지금 시추공수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셰일오일이 증산하기 좀 편한 구간대까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 그 다음 시추 설비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셰일오일 단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서 BP가 안 나왔고 또 미국에서 또 새로운 셰일오일 업체도 허가 건수도 별로 안 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의도적으로 안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사우디와 미국의 암암리에 공조가 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조가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시추공수도 안 늘어나고 있고 셰일오일 단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유가 상승을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해놨는데,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아니죠. 예, 여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또 이상한 액션을 또 취했어요, 중동에서. 이게 뭐냐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봐야 돼요, 또 이거. 지도를 좀 보자면, 이게 지도예요. 지도인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 지역이죠.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의 이 북서부, 이쪽에서 지금 이쪽이 이제 쿠르드 민병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터키가 쿠르드 쪽이 이쪽 분포에 있기 때문에, 이쪽 독립운동하는 거에 되게 민감해요. 되게 민감한데, 미국이 지금 이란도 건드려보고 다 건드려봤어요. 반응이 별로 안 오니까 지금 또 터키 바로 턱 밑에서 그 쿠르드 민병대 3만 명을 훈련시키겠다. 미국이 또 이런 바람에 지금 터키가 그럼 내가 쳐들어갈게. 그래 훈련시켜봐. 우린 쳐들어갈 거니까.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밀려야 맞는데 이 이슈 때문에 지금 과연 이게 불거지면 또 안 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전지대가 이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있어요. 여기 시리아 유전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유전지대 있는 게 여긴데 이게 사실 그렇게 아주 많이 유전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장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만 이게 지정학적인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불거지면 지금 밀려야지 맞는데 유가가 이제 셰일오일이 다시 단가가 맞아가기 시작하고 시추공수가 늘어난 속도로 봤을 때는 2, 3개월 정도의 공급량이 좀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유가에 어느 정도 지금 한번 눌러줄 때가 왔다라고 보는데, 지금 하필 지정학적인 이슈가 하나 생기면서 이 부분이 사실 어제 생긴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생겼는데 이게 좀 많이 불거졌습니다. 다시 불거졌고, 터키에서 지금 미국이 만약에 그 쿠르드 민병대 3만 명을 키우는 거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공격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어떻게 진행될지. 근데 미국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행을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랑 서로 밀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밀약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빈살만이랑 지금 요즘에 자꾸 쿠시너랑 계속 잘 만나고 있잖아요. 잘 만나면서 모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란도 한번 찔러봤다가 뭐 다른 데도 찔러봤다가 자꾸 한 번씩 다 찔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찔러본 거예요. 또 찔러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격대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고, 사우디는 누누이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게 빈살만의 이상한 꿈 때문에 그래요. 빈살만은 지금 두바이를 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바이처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보고 싶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한다. 정말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전쟁으로 터진다면 여기서 생기는 피해나 인명피해 이런 거는 누가 이거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런
형태의 이런 자꾸 작당 보유하는 거 정말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불거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어차피 셰일오일이나 뭐 현재 지금 오펙 감산 잘 지켜진다 이런 건 네. 다들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좀 중점을 맞춰가지고 하필 이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지도와 다양한 이슈 점검을 통해서 이래서 관망이다. 네. 오늘도 정말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좀 해설위원님의 빅피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의견까지,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의견이 좀 다수한 가운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오일은 다시 또 64달러 초반대에서 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넘는 하락세 이어가면서 64달러는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초반대까지 좀 가격 눌렸다라는 점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골드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1340달러 돌파 이후 좀 빠르게 눌리면서 유로와 같은 흐름이죠. 같이 눌린 상황입니다. 1334.4달러로 0.46%. 이전에 좀 눌렸던 가격대보다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네, 어렵죠? 네. 네, 어려우신가 봐요. 마스터님이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생각하시라고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래도 좀, 일치가 나온 것 같아요.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경인 PD까지 다운이고, 마스터님은 좀 고민 끝에 관망을 좀 들어주셨어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업에 대한 만장일치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운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김경인 PD 오늘도 골드는 좀 반대로 다운이네요. 네. 지금까지 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의 좀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왔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ABN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 약세가 조금 진정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금이라든지 다른 상품들이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세인데 오늘 좀 차익 실현 국면이라고 본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고 있고 또 그동안 지속되어 달러 약세가 멈추면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이유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골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인데요. 주식시장이 지금 이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달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세의 흐름이지만 현재 추세와 반대로 좀 강세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골드에 대한 어떤 지지는 그만큼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달러가 3년 내 최저치에서 간신히 조금 회복을 하면서 골드가 좀 소폭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분석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좀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좀 상대적으로는 단단했다라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국면이 지속이 되면 골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앱시스톤 쪽에서 나온 의견인데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골드의 트레이딩 범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온스당 1225달러에서 143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평균치는 1290달러로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가격대는 저점보다는 고점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에 대한 추세가 바뀔 때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열려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 올해 골드 좀 레인지를 잡아 보면은 1225달러와 143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면 평균치는 1290달러. 현재가 1334달러이기 때문에 1290달러까지는 조금 하방 쪽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최근에 달러에 대해서는 오늘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준을 잘 삼고 또 달러 대비 골드 가격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에는 골드에 대해서는 외신 쪽 다운에 대한 의견을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많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마스터님의 의견은 관망이었습니다. 네, 관망에 대한 의견도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제가 너무 관망만 하죠. 오늘 장이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골드가 최근에
제가 저번 방송 때 얘기했던 거는 일단 12평짜리에서 한 번 더 눌림목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때 포인트부터 매수 자리를 조금 권유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요 세 분의 의견과 저는 크게 뭐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은 게 지금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해요. 사실 모든 보도지표상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추세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이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장기 포지션을 드신 분들은 모두 청산하고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추세 자체가 잘 형성된 이제 대추세 자체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대가 벗어나야지 그때부터 매도 관점으로 볼 생각입니다. 지금 자체에서는 매수가 아직 꺼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고 좀 한 이번 주 내에 달러의 조정을 관망하면서 추세대가 벗어나길 좀 깨지기를 기대하면서 깨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할 텐데 지금은 사실 지수가 좀 이격이 클 수 있어요. 제가 포인트 하나를 찝어드릴 텐데 1325자리, 1325 이 타이시부터 본격적으로 매도를 들어갈 생각이지 지금부터는 사실 오늘장이죠. 오늘 내일 해갖고 이게 이탈이 안 된다면은 지속해서 좀 관망하는 식으로 쳐다보시는 게 지켜보심이 굉장히 안전한 자리인가 아닌가. 게다가 달러 인덱스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조정세가 그만큼 더 세지면은 달러 자체도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조금 시황적인 측면을 기대하면서 1325 이탈할 때까지 조금 대기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가지고 저는 관망세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함께까지 또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싶지만 아직 추세가 좀 전환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게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이 구간에서 좀 보이고 그리고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많아 보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자리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렵나요? 지금 자리? 지금 자리는 네. 솔직히 매매 구간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추세대 자체가 지금 잘 형성된 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왜냐면은 이동평균선상 아직 5위평장도 한 차례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구간에다가 여기서 한 차례 더 이제 매수 구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추세 이탈시까지 개인적으로 매매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탈하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 이제 추세 이탈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장이 펼쳐졌다시피 이것 자체도 이제 추세가 매도로 지금 상황에서 이번 주 내에 이탈이 된다면 매도 추세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긴 하지만은 네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자리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이제 추세를 좋아하시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골드 자체가 매수만 보셨다면 수익이 날 수 있던 것처럼 매도만 보면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이 생겨요. 예, 그런 구간은 어느 정도 이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325 자리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네네. 여기 이탈할 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매도 관점을 보는 거는 이르지 않을까 하는 장세 속에서 매도 이제 관망을 들었던 것 뿐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골드가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했을 때는 또 어느 자리에서 뭐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일단 어느 자리에서 매수로 들어가도 또 수익권에 있었어요. 그럼 이런 좀 편안한 자리를 앞으로 매도적인 추세가 좀 바뀌었을 때 좀 그때 맞춤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좀 매도적으로 추세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더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1325선에 대해서 1325달러가 이탈이 된다면 추세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가격대 이탈 여부를 또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같은 다운에 김경영 PD와 같은 의견을 들어주신 해설위원님, 네. 골드 오랜만에 다운이신가요? 뭐 어떤 의견이셨죠? 지난번에 이제 다운이었는데, 네네. 네, 저 그 다운보다 살짝 오버슈팅한 상황이죠. 근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운이라는 게 저는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골드의 시세가 한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와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골드하고 국채하고 이미 그러니까 같이 안 간 지 꽤 됐거든요. 꽤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동조화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를 봤을 때, 달러 자체가 지금 현재 하방으로 계속 푹푹 무너진다.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까 해양 마스터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올해 이제 연준 위원 중에 2명이 교체가 되잖아요. 2명이 교체되는데 뭐 교체되는 건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기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분들의 약간 스탠스 자체가 상당히 매파적인, 특히 로레타 베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앨런 의장하고는 거의 완전 상극을 달리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준 위원들 내부에서도 발언권이 상당히 센 인물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상당히 매파적이기 때문에 기본적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달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지지하다가 밀리고 반등했다가 소폭 더 나중에 다시 밀리고 그런 흐름을 계속 탈 거기 때문에 지금 골드의 시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세 뽑은 건 어느 정도 왔지 않았나. 그리고 해양마스터님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100% 동감을 하는 게, 사실 여기서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 되지. 사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매도를 꺾기에는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절대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트레이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양마스터님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뷰적인 걸로 얘기 드리자면 이렇게 얘기 드리고, 추가적으로 코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최근에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속 골드가 올라오고 있을 때 네, 비트코인 쭉 빠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계속 부정하고 싶은데 지금 상관이 너무 높아요. 제가 1일 상관관계로 따져봤을 때 0.7을 넘어가요. 지금 거의 0.7을 계속 넘어가는 수준의 상관관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저점으로 잡고 있는 게 워너마켓상 한 1,400만 원짜리거든요. 거의 조금 더 남았네요. 네. 조금 남았는데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골드가 다시 하락 반전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에 대해서는 조금씩 매도적인 관점, 좀 마스터님과 같게 또 확인을 하고 매도적인 관점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골드까지 저희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현재 9시 18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 개장 이후 조금 한 시간 되지 않은 시각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보시죠. 자, 현재 지수 상황과 상품 그리고 통화에 대해서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초기부터 강한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강한데요. 나스닥도 오늘 탄력적입니다. 6,838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P도 0.41% 상승분이죠. 2,806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씩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264.0달러로 0.45%까지 좀 좁혀가는 상황입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본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334달러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린 크루드 오일은 64달러 초반대에서 좀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4.11달러로 1.08% 빠진 가격대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에 골드와 비교를 했던 비트코인 시세는 또 어떻게 보냈을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 확인하시죠. 자, 오늘 좀 급등락 좀 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 17% 넘게 빠졌다가 11%의 반등, 다시 15%까지 빠지는 상황인데요. 11,805달러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또 종목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그 안에도 유튜브와 문자로 다양한 또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로 또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 질문 답변 좀 활발하게 도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갑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에 또 남겨주신 의견인가요? 문자로 온 의견입니다. 자, 끝자리가 634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지난주에 또 해영 마스터님 나오셨던 그 방송 함께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구리 매수만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락은 왜일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다. 또는 추세가 변화된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된 건지 상담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리 현재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시세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쿠퍼입니다. 오늘장 좀 세게 빠지면서 2.07%의 하락입니다. 3.193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승세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제장은 오히려 좀 반등을 했었지만 오늘 이내 좀 큰 하락을 좀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될지 또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지 그 두 부분 사이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3.1925선 움직이고 있고 2.10% 빠지고 있네요. 자, 구리에 대해서 좀 매수적인 관점을 좀 지난주에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 네,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이제 구리를 올 한 해 매수적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포인트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 일단은 62평을 잘 확인하시고 62평 저항대가 가장 세요. 구리는 62평 저항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62평 맞고 이제 반등 시부터 매수를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일단은 이제 안정적인 포지션을 꾸리기 위해서는 매수 추세일 때 이제 주로 CCI가 들어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시작해요. 장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매도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기다려야 돼요. 냅두고 포지션을 무포로 끌고 가다가 이제 CCI가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세대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 추세에 다시 CCI가 들어오시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포지션 선정하고 공격적인 매수로 들어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일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포지션을 매수로 들어가야 할까요? 조정일까요?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CCI 들어올 때까지.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에. 이제 구리 자체가 어쨌든 간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전망세가 굉장히 유리하니까 매수 위주로 굉장히 유리하게 보고 있고 다시 CCI가 올라올 때 그때부터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는 추세에 대해서 매수 추세 좀 살아있다 뭐 이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가격대에 대해서는 좀 기다리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코멘트도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슈가 있었어요. 네.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수입 쿼터를 줄이기로 했죠. 네, 줄이기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밀린 면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나와서 밀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나와서 밀렸는데 지지라인 이제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좀 이 지지라인 깨는지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 쿼터를 좀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외부에 이제 구리 수요를 좀 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리 하실 때 이렇게 구리 사이트들이 있어요. 구리 협회나 이렇게 구리 광산, 최근에 구리 광산 노조, 그러니까 새 노조가 새로 또 생기면서 그 노조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구리 노조들이 좀 약간 좀 강성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해결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밀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구리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구리 이렇게 가격이나 구리 상품 같은 거 이렇게 잘 나오는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 모르신다면 제가 나중에 진짜 꼭가랑 기사 써서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디서 보셔야 되고 이 뉴스는 어디서 보셔야 되고 상품마다 다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것만 잘 보셔도 예,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구글 번역기를 잘 돌리시든지 이렇게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그거 하나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어 잘하는 우리 김경인 PD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인 PD 구리 기사 있다고요? 지금 역시나 말씀하신 거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의견입니다. 오늘의 하락치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세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차익 실현, 약간의 차익 실현 국면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중국 쪽에서 그 무역 데이터를 참조를 했을 때
구리 수요가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좀 둔화됐다. 구리 수입치가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그 춘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을 앞두고 이제 조금 계절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고요. 지금 뭐 추세 자체가 뭐 이제 구리가 좀 꺾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그 PMI가 계속해서 런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7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의견이고요. 지금 외신에서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거의 5% 넘게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가 중국 명절로 인한 수요 둔화에 급락했다라는 저희 외신 쪽의 의견도 저희가 빠르게 또 번역으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뭐 구리에 대해서는 지금의 하락세가 뭐 일시적인 조정이냐, 뭐 추세 전환이냐에 따른 그런 두 부분을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구리 쪽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만큼 저희가 매번마다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와 함께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에 맞는 전략으로 매매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가요. 244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패스트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난번부터 또 마스터님이 저희 또 차트 분석 함께 도와주실 때 뭐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스토캐스틱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추세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해요. 이제 패스트하고 이제 슬로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큰 차이는 없죠. 지금 보조 지표만 두 개만 키고 판단을 할게요. 이제 스토캐스틱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은 그냥 이제 평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추세 보조비 때문에. 네. 그 지수에 대한 이동평균에 대한 큰 차이인데 아무래도 그 패스트가 좀 더 격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슬로우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패스트보다 더 유리하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 이 점만 활용하셔갖고 만약에 스토캐스틱을 동시에 활용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웬만하면 슬로우로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도 하는데 이 보조지표를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보조지표는 하나의 말 그대로 보조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오늘 매수 관점을 보겠다, 매도 관점을 보겠다, 어떤 추세적인 이유로 매수 관점을 보겠다, 매도 관점을 보겠다, 이 자리에서 추세가 잘 형성됐을 때 포인트를 찾기 위한 하나의 그 보조 활용 수단이지, 이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논점적으로 붙여버리면은 오히려 이 보조 지표 자체가 크게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추세 자체를 일단은 1차적으로 보고 이 보조 지표 자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세한 정의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여기 보시면은 HTS 안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도 더블 클릭하셔갖고 어느 정도 이제 차이점을 판단하시고 활용하심이 유리하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동 평균에 대한 백분율이라든가 이런 거 평균치를 나타난 거기 때문에 크게 정의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오면은 이제 매도가 과하다. 이제 과매수 구간에 오면은 매수가 과하다. 이 정도 이제 눈대중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조지표는 정말 보조지표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 뭐 다양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도 또 실시간 소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크루드 오일이 갑자기 좀 가격대가 $20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64.25까지 다시 반등하면서 26까지 올라가면서 빠르게 하락세를 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4.26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아랫꼬리가 일봉상으로는 조금 갈린 상황입니다. 일단 시세를 저희가 살펴드리면서 이후에 또 가격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또 맞을 수 있는지 리딩 도와드릴게요. 28달러까지 올라가네요.
네. 자, 일단 현재 시세 중에서 각 종목들 흐름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이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가요. 4703님 네,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국채가 많이 내려왔는데 매도로 봐야 할지 향후 방향성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미국채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채 10년물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가격대 어제장도 저희가 또 상담이 왔었던 상황이죠. 오늘은 좀 반등을 하면서 123-00.0선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의 고가가 오늘은 123-05.0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다시 좀 가격대가 빠지고 있죠. 가격대가 빠지면서 지금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좀 같은 가격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국채에 대해서 또 최근에 많이 질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자, 빠르게 또 차트에 대해서 함께 좀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좀 빠르게 좀 차트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해설위원님도 함께 도와주시고요. 국채에 대해서 어제장도 질문이 왔거든요. 바닥이냐 아니냐.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중국에서 미국채 수요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나온 적이 있었죠. 우리는, 중국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이제 해프닝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프닝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현재 미국채의 그런 상황을 지금 반증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시기를 상당히 멀리 떨어놓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장 자체도 트럼프가 올해 미 연준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을 보면은 상당히 매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헤드들부터는 최소한 그래도 약간 비둘기 쪽으로 좀 이렇게 멤버를 바꾸는 게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롬 파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노력을 할 거예요.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공화당하고 뜻이 그걸 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말 낮은 역대 당선된 중에 정말 낮은 지지율에 이걸 어떻게든 경기로 반전해 보겠다. 돈 많이 벌어서 한번 반전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갈 거면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겠죠. 지금 버블을 만들고 다음 조건한테 이 버블을 폭탄을 넘겨주겠다라는 심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이게 정치적인 접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 국채가 밀리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딘가로 갈 텐데 어딘가로 간 것 중에 일부는 자산시장 중에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일부는 어디로 갔느냐? 지금 유럽이나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는 이쪽 시장으로 국채가 현재 국채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20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반등을 노린다라는 거는 저는 지극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리기 전에는 이걸 반등을 노리는 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 국채가 빠지고 있다는 부분은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올라야 된다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플래티닝하기 때문에 플래티닝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미국 경제가 언젠가 한번 또 2008년처럼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마 조만간에는 안 나오겠지만 2019년 왜냐면 지금 아직 멀었어요. 역전되려면 역전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2008년처럼 장단기 금리가 완전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오려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파티를 즐기시되 국채 가격을 국채를 매수해서 파티를 즐기지 마시고 지금 다른 거 많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이나
미국 이제 S&P나 뭐 이런 것 쪽으로 좀 눈 돌려보시는 게 좀 좋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점을 또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매수 쪽으로 방향의 추세가 확인이 될 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적인 관점은 현재 구간 조금은 보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스터님도 가격대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질문 내용 아시죠? 네. 네네. 네. 일단은 해설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실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미 국채라는 본질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미 국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수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좀 성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예시로 들면은 지금 유로존도 그러고 유로 자체도 지금 긴축 자체를 굉장히 펼치고 있고 일본 자체도 지금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열렸죠.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10년물 국채 자체를 개인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직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지금 추세대 자체가 하나 형성되긴 하는데 추세가 완전 뒤집히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추세가 완전히 뒤집히기 전까지는 그 추세 자체가 지금 이격이 조금 있어서 포인트 자체를 형성하긴 굉장히 힘들지만은 제가 지수를 하나 얘기하자면 1, 2, 3, 다시 14.9. 예. 이 추세 때 보이시죠? 지금 화면 차트에 좀 굵게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추세 때, 지금 HTS 좀 멈췄는데. 네, 로딩 기다려보죠. 네. 네, 가격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돌아가고 있죠? 네. 지금 뒷화면으로 봐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제 실시간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데 네. 뒤에 이제 가격 추세가 잘 형성되는 추세선이 있어요. 네. 이거 벗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직접 그거 보세요. 신세계 보시고 지금 가격을 조금 포인트를 말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 추세대를 보시고 이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유로를 10년물 채권 자체를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 측면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과 뭐 같은 뷰입니다. 일단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확인이 된 이후에 매수적 관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함부로 그렇습니다. 모든 차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저점 또는 고점을 말을 할 수가 없는 만큼 그분에 있어서 국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과 시장 상황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요소 확인하시고 매수적인 접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상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질문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문자, 네, 다른 문자, 끝자리 2605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왕마스터님, 파운드는 지금 어떻게 봐야 하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장도 그렇습니다만 유로가 좀 반등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통화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파운드 오늘장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운드 오늘도 올라가나요? 소폭의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장까지 반등을 이어갔었고 현재 구간 0.31% 빠진 가격대로 1.3795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오늘 가격대 유로와 마찬가지로 소폭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HTS 또 열심히 보고 계시고 해설위원님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슈 점검을 좀 해드렸잖아요. 네. 파운드에 대한 점검도 뭐 같은 흐름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아주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아주 같은 흐름인가요? 상당히 좋지 네. 않을까. 저는 네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브렉시트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난항은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기미는 보여가고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제 물가 상승 자체가 약간 영국이 좀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좀 더 빠르다. 그러니까 파운드가 좀 더 빠르게 갈 수는 있다. 올라갈 거. 근데 그런 부분인가요? 근데 유로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하고 저는 이거
그러니까 파운드하고 유로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드려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유로를 좀 보겠습니다. 유로. 네. 유로를 보는 게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이번에 22 의사록을 볼게요. 의사록을 보면 선제적 대응일 것이다. 지금 보면 이제 말씀이시죠? 네. 지금 요거 친절하게 한글로 돼 있는 게 또 있어가지고 제가 올 영어로 갖고 오면 좀 제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네. 맨 상단 쪽 보시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와이들리 쉐어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다들.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공감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장 전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경기 전망이 좋다. 그래서 양적완화 축소가 어느 정도 괜찮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동의하고 있다. 이 부분, 이 단어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락에서는 이제 revisited early in the coming year. 그러니까 별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2018년 초에 또 재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에 재논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2 통화정책회의가 또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락 보면은 금융이 급격하고 불필요한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점진적으로 좀 조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should be adjusted gradually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약간 조정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빠져야 될 문구들만 제가 좀 이제 이게 제 예상입니다. 22가 약간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다라고 보진 않는데 어느 정도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과연 다음 의사록에 이 내용들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락에서 이제 상당 기간, 이게 지금 상당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상당 기간 뜻인데 상당 기간의 말을 좀 빼주느냐, 금리 올리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 부분에 상당 기간 말 빼주느냐,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게 나중에 또 필요하거나 나중에 이게 요구되면 한번 나중에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과연 빠지는지, 지금 요 포인트 되는 이 문구들이 좀 빠지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면은 네. 얘네가 완전히 기조가 바뀐 건가. 네. 이런 거 다 일일이 체크 안 하시잖아요.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신세기가 해드리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한다기보다는 우리 김용호 PD님이 오늘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운드는 유로하고 비슷하게 같이 간다. 다만 이게 이제 브렉시트 협상이 끝나고 완전히 이제 멀어지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 멀었다. 지금 현재 아직 브렉시트 완전히 확정되기는 아직 먼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같이 간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10월에 종료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의사록에 좀 강조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또 다음 이슈에서는 어떤 문구로 교체될지 그 부분을 좀 미세한 차이가 시장에서는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또 신세계와 김경희 PD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함께 도와주실 테니까요. 저희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로, FX와 파운드는 같은 좀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하게 좀 흘러갈 것이다라는 큰 틀 안에서 두 종목을 또 이해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파운드에 이어서 국채에 이어서 파운드에 대해서도 좀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격대는 좀 마스터님이 잡아주시겠죠? 마스터님. 네. 지금 저도 일단은 이제 영국 자체가 조금 보기 힘든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김종철 해설위원님처럼 이제 ECB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난제가 있어요. 이제 브렉시트 협상이라는 네. 가장 큰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뉴스적인 시황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하게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영국 파운드 자체를 앞으로 지속해서 올 한 해 매수세를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 자체를 추천드린다면은 스팸 밑단 자리 1.3700 이 자리에서 포인트에서 매수 부분을 찾는 게 굉장히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ECB 정책 회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포지션 자체를 지는 것, 매수 자체를 지는 것 자체를 조금 네. 정책 이후에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은 하지만은 네네. 포인트를 하나 찾자면은 스팸 밑단 자리 1.3700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네. 다른 부분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유로가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될 네. 것인가, 이런 판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ECB 정책이 계속 네. 얘기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영향을 아직까지는 받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파운드 자체도 또 달러도 봐야 되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참고하셔갖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파운드 자체가 매수세로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700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 주요 가격대로 좀 잡아주셨고, 일단 뭐 해설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ECB 쪽에서의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그 전후로 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또 유효하고, 유로 FX와 동일하게 또 흐름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질문까지 더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질문을 또 상담을 도와드리는 동안에 또 시청자분께서 바로 또 감사하다고 네, 문자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양마스터님이 여러분의 상담 또 빠르게 또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끝자리 786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아, 이번 문자는 좀 다양한 상품군이 등장할 수 있는 상담이에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경제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이 미국 채권을 집중 매도할 경우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 전망을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일단 저희가 또 신세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중국 쪽에서 채권에 대한 그 매도적인 물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저희가 시황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은 어떻게 변할지 그 세 가지 종목이 좀 버무려져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 중국 쪽에서 그 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었잖아요. 우려감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연관을 지었을 때 금과 비트코인 이 세 가지 종목 간의 연관성 어떻게 될까요? 별로 크게 연관성 네.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과연 그렇게 채권 매도를 심하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기금운용부서에서 채권 쪽 담당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도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한중일이 미국 채권을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예, 한중일이 미국 외환보유고를, 그러니까 달러 외환보유고 상당한 수를 채권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특파원들이 이 동아시아 쪽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채권 딜러 중에 좀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뷰해요. 가서 블룸버그 특파원이나 뭐 톰슨 로이터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긴 해프닝이지만 사실 채권을 더 이상 매입을 많이 안 하겠다. 그리고 매도를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중국이 불리할까요? 미국이 불리할까요? 저는 중국이 불리하겠죠. 자기 채권 가치가 떨어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 가치가 더 떨어질 텐데, 그 부분이 그렇게 채권 가치를, 자기네 외환보유고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로 급격하게 매도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대에서 아까 전에 바로 미국채 10년물 할 때 얘기 드렸지만, 금하고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전 그 얘기 드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비트코인하고 별로 관계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뭐 할 말씀 하실 건가요, 마스터님? 네. 아,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채권 부분 그 매도한 얘기를 얘기하시는데, 그 미국 채권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식으로 이제 내보냈어요.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로서. 예, 매도 화면이라고 했는데 이제 if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꺼리시는 게 낫고, 지금 이게 이제 뒤에 후자가 이제 굉장한 논제예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과 비트코인의 이제 상관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위성을 좀 따지고 싶어요. 당위성을 좀 따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당위성이 없습니다. 비교할 만한. 예. 네.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격 동향 자체를 비교하시는 걸 굉장히 예. 만약에 유로나 달러를 본다면은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골드 자체가 이제 미국 지표가 나오면 급격하게 나오는 이유는 달러 자체가 이제 투자 자산으로 선물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금과 이제 비트코인을 비교하기에는 당위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 자체를 비교하면서 이제 매매하시면은 굉장한 큰 오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현재까지는 비교하면서 비트코인하고 골드 자체를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이런 행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대한 자제하시라라는 의견까지 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렸고요. 이 두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만 이런 분석이 아닌 또 다른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자 미국 CNBC에서 지금 JP모건의 한 증시 전략가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화두에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이런 명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전략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드와 또 비교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에도 사용이 되고 고유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비해서 비트코인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드와 달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질적 가치는 그렇게 없다라고 본다. 왜냐하면 2016년자 데이터에 의하면 전체 골드의 15%만이 산업에 이용이 되고 대부분은 골드바나 뭐 보석 같은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는데 이 아이템들은 좀 귀하게 여겨지지만 이렇게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거든요. 달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종이돈 같은 경우에도 달러는 100달러를 만드는데 16센트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9.84달러는 사람들의 이런 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비즈니스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그러니까 좀 기성세대에게 디지털 비즈니스의 가치를 좀 정의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제 S&P 500을 좀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의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한 국면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결국 어떻게 산정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골드를 대체를 하거나 혹은 골드의 일부분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론이 있다 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골드를 완전히 대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비트코인이 한 3억 8천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계산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본다면 5년 안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골드의 5% 정도는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1비트코인당 한 25,000달러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은 메칼프의 법칙이라는 그 닷컴 그 붐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인터넷과 같은 상호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 가치는 노드가 0일 경우에 n일 경우에 n의 자승에 비례한다. 뭐 이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라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중국의 텐센트 같은 경우에 이 이론을 딱 대입을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하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는 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된 금과 연관된 내용까지 저희가 또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출연진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두 해왕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정실 해설위원님과 김경 PD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뵈서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또한 투자 판단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